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감독, 선수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조금 전 있었습니다. 자, 이 기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구지법에서 1심 선고를 내렸는데요.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였습니다. 김규봉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 그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에게는 징역 4년, 그리고 김도환, 동료였던 김도환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판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자, 재판부가 말이죠. 이 피고들에게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 해야 할지 말지 이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던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재판부가 오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고심의 흔적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제 감독과 고참 선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런 고통에 시달리다가 꿈도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최 선수 등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물을 수는 없지만 이걸 양형 사유로 판단한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이에 이제 재판부는 양형 기준, 즉 법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유족과 피해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반영하지 못한 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세간의 분위기를 재판부도 좀 의식은 했던 모양입니다만 변호사님 일단 검찰 구형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네요. 일단 이제 김 전 감독 같은 경우 검찰에서는 9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부인했었고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혔다라는 부분이고 재판에서 판결로는 사실 7년을 선고를 했어요. 2년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저는 기억이 남냐면 피고인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용서해줄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건 사실 짧게 느껴지겠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그친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유족들 심정이 좀 가장 궁금한데 소장님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최 선수의 아버지께서는 항소하겠다라고 밝혔고 이 김 감독의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더 덜 나온 것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 저는 상당히 성숙하게 대처하고 계시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고 최숙현 법을 발의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딸을 잃은 아픔이 굉장히 크지만 그것이 그 후배나 또 또 세대들에게 다시 되물림되지 않도록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어쨌든 그 구형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항소하겠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선고받은 사람들, 피고인들 혐의를 좀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 네, 김규봉 전 감독이죠. 김 전 감독 2015년 한 8월쯤에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소속 피해 선수들의 엉덩이 부분을 심하게 내리쳐서 상해를 가했고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약 18차례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이 김 전 감독은 경주시 체육회가 항공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16명 정도의 선수들로부터 약 6,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료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동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놀라웠던 게 철제 봉으로 이 선수를 직접 때리기도 했고요. 선수들끼리 때리게 만들었습니다. 특수폭행 교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뭐 억지로 과자 같은 거 강제로 먹게 만들고 땅바닥으로 얼굴을 머리에 땅바닥에 대고 기게 만드는 이런 좀 가혹행위들을 했고요. 또 김도환 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었거든요. 최숙현 선수가 그래서 어렸을 때 아동일 때 이 폭행 당한 부분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장윤정 선수라는 사람은
아니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금 나도 사실은 피해자다. 왜냐하면 팀닥터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어요. 나도 피해자고 팀닥터가 우리를 이간질시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네가 가장 큰 가해자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고 최숙현 선수를 뭐 어떻게 해서는 그 휴대폰을 버려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도 사실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자격자라서 굉장히 놀랐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장윤정 선수의 경우에 악행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심각하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 운동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행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이 정도로 얘기할 때쯤이면요. 이 장 선수의 얘기는 사실은 본인의 합리화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한번 바뀌기도 했지 않습니까?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윤정 선수하고 그 감독의 폭행이라든가 폭언 이런 것들이 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공황 장애를 일으켰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법적으로 이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이 상처를 받은 그런 정신 질환이 있었을 경우도 상해죄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폭행 치상 혐의를 추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최후 진술에서는 자기들도 혐의를 뭐 인정하고 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뭐 사죄를 구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최후 진술이라는 건 이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이제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피고인들이 대부분 이제 사과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김 감독과 장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최 선수 유가족을 향해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그 당시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그렇게 했던 그 가해자 측이 뒤에서는 또 합의를 종용하면서 막 겁박을 하는 상황도 한번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 감독의 아내나 장윤정 선수의 가족들이 이제 피해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김정 감독의 아내로부터 한 문자를 받은 어떤 선수는 김정 감독의 아내가 합의해줄 마음이 있냐, 뭐 금액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또 장윤정 선수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은 선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갑자기 만나자라고 하길래 내가 왜 만나야 되냐라고 했더니 오히려 되래? 난 너가 좋은 애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이 겉으로는 반성을 하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와, 뭐 물론 뭐 합의를 빨리 해서 형량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 이 가해자 측이 이해는 안 가는 바는 아닌데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합의해줄 마음이 있냐? 뭐 당신 금액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문자를 네. 이거는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경솔한 행동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은 전혀 용서해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정말 피 맺히는 어떤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뒤에서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면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뭐 가해자의 가족들은 또 가해자를 어떻게든지 조금 이제 양형을 시켜야 되는 위치이기는 하니까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렇지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무릎을 꿇거나 잘못했다라고 보여준 그 행동들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의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아이디 사랑의 감독님도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저렇게 합의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참 그런 것이 이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에 이 실상을 폭로했던 동료들 과연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동료들. 하지만 이 양심 선언에는 동참했던 이 동료들 23명이 증언을 했는데요. 그중에 지금까지 현역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남았답니다. 전부 다 아예 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여자 팀은 아예 해체가 됐고요. 또 여기에 양심 선언에 동참했던 사람들 다른 팀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야, 너도 거기 연관돼 있었다면서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변호사님 정말 그러니까 이 진짜 자기 동료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분개해서
이 양심선에 동참하고 저렇게 국회에도 나와서 증언을 했던 저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또 못 끄는 셈입니다. 이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사회인 거고 그 사회에서 운동에 전념했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세계에서 버림받고 누군가에게 이른바 찍히게 되면 나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최숙현 선수가 그래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호소를 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에 겨우 용기를 냈던 그 어린 선수들을 지금 또 버리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거는 체육회 전체 입장에서 체육계가 너무 소홀하게 돼가지고 너무 잘못 처신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